우원의 빽빽한 덤불 속에 있는 작은 농장에서 어미 오리는 둥지를 짓기 위한 아늑한 장소를 찾았습니다. 그녀는 병아리가 부화하기를 기다렸다. 어느 화창한 아침, 달걀 껍질이 딱딱거리고 작은 솜털 오리 새끼가 태어났습니다. 깨지고 싶지 않은 가장 큰 달걀이 하나만 남았습니다. 오리는 자신에게 문제가 있다고 걱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다시 달걀 위에 앉았고 조금 더 기다리기로 결정했습니다. 오리 엄마는 그녀가 할 수 있는 모든 열을 주었습니다. 그녀는 오랫동안 그를 부화시키기 때문에 이 병아리가 가장 아름답다고 생각했습니다. 곧 병아리가 마지막 알에서 부화했지만 나머지 새끼 오리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훨씬 더 크고 깃털이 회색이었습니다. 오리 엄마는 그런 못생긴 아들을 보고 화가 났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그가 언젠가는 그의 동료처럼 되기를 바랐다. 나머지 새끼 오리들은 그를 비웃었다. 그들은 그를 역겹다고 생각했고 그와 함께 놀고 싶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어미 오리는 아이들과 함께 호수로 갔습니다. 놀랍게도 못생긴 오리는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수영했습니다. 그런 다음 오리는 어린아이들을 가금류 마당으로 데려와 사회에 소개했습니다. 그녀는 오리 새끼들에게 지역 주민들과의 행동 규칙에 대해 말했습니다. 오리는 가장 고귀한 뚱뚱한 드레이크에게 그 무리를 선물했지만 그는 못생긴 오리를 공격했고 그녀는 실패한 병아리를 보호해야 했습니다. 패트 드레이크는 마당에서 괴물을 몰아내라고 명령했습니다. 어머니는 그가 자라서 다른 새끼 오리처럼 될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괴롭힘과 굴욕을 견딜 수 없었던 못생긴 새끼 오리는 가금류 마당을 떠났습니다. 더 안전한 곳을 찾기 위해 그는 아무도 없는 아름다운 호수를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새끼 오리는 여기에 살기로 결정했습니다. 시간이 지났습니다. 외로움에도 불구하고 못생긴 오리 새끼는 아무도 자신을 화나게 하지 않아서 기뻤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긴 목을 가진 아름다운 하얀 새가 그의 호수로 날아갔습니다. 못생긴 새끼 오리는 그것이 어떤 종류의 새인지 몰랐지만 그는 감탄하면서 그것을 보았다. 그는 온 마음을 다해 그녀를 사랑했습니다. 오리가 이 사랑스러운 하얀 새처럼 되고 싶어요. 겨울이 왔고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못생긴 오리 새끼는 처음으로 하얀 눈을 보았습니다. 그 눈이 광경에 기뻐했습니다. 그러나 겨울이 눈이 많이 내리기 때문에 새끼 오리가 먹이를 찾기가 매우 어려웠습니다. 그는 음식을 찾아 동네를 돌아다녀야 했습니다. 그는 춥고 피곤했습니다. 그래서 못생긴 오리는 농부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농부는 얇고 불행한 병아리를 보았을 때 그를 미안하다고 느꼈습니다. 농부는 살이 찌고 자랄 때까지 오리 새끼를 키우기로 결정했습니다. 봄이 왔다. 주인은 병아리를 잘 돌보았고 그는 많이 자랐습니다. 오리는 이미 많은 공간이 필요했고 농부는 그를 호수에 풀어주기로 결정했습니다. 호수 기슭에 서서 못생긴 오리는 물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의 눈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자신을 알아볼 수 없었고 그 뒤에 다른 누군가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오리는 반사의 멋진 새가 자신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축하하기 위해 그는 호숫가 전체를 때리며 수영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그는 전에 한 번 보았던 긴 목을 가진 똑같은 아름다운 흰색 새를 보았습니다. 못생긴 오리는 그녀에게 더 가까이 수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아름다운 새는 두려워하지 않았지만 반대로 그녀는 미소 지으며 윙크했으며 함께 호수를 헤엄쳤습니다. 못생긴 오리 새끼는 그의 행복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지나가는 호수 기슭의 뚱뚱한 드레이크는 자신의 인생에서 그렇게 아름다운 어린 백조를 본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가 한때 가금류 마당에서 몰아온 못생긴 새끼 오리가 아름다운 백조라는 사실을 알았을 때 그의 놀랐던 것은 추악한 오리 새끼는 처음부터 백조였습니다. 알이 우연히 오리 둥지에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어린 백조가 집으로 돌아왔을 때 가금류 농장의 모든 사람들은 한때 그의 외모 때문에 그를 화나게 한 것을 매우 부끄러워했습니다. 옛날 옛적에 아름다운 12딸을 둔 왕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크고 아름다운 방에서 함께 살았습니다. 왕은 공주를 아주 좋아해서 심각하게 키웠습니다. 딸들이 잠자리에 들었을 때 그는 열쇠로 문을 닫았습니다. 그러나 매일 아침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공주들이 방을 나왔을 때 그들의 신발은 마치 밤새도록 춤을 추는 것처럼 너무 망가졌습니다.
왕은 딸들을 위해 매일 새 신발을 사야 했습니다. 아무도 공주의 수수께끼를 풀 수 없습니다. 한때 왕은 누군가가 신발의 수수께끼를 풀면 그의 딸 중 하나와 결혼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또한 승자는 왕의 상속자가 됩니다. 그러나 무모한 사람은 이것을 위해 3일과 3일 밤을 가지고 있다. 그렇지 않으면 그는 처형될 것이다. 왕국의 많은 젊은이들과 외국의 왕자들이 그들의 행운을 시험하러 왔습니다. 그들은 밤낮으로 12공주의 침실 문을 지켰다. 그러나 그들 중 누구도 이 수수께끼를 풀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청년은 자신의 운을 시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궁전으로 가는 길에 그는 할머니를 만났습니다. 그녀는 매우 배가 고파서 빵 한 조각을 달라고 했습니다. 청년은 노파에게 모든 음식을 주었습니다. 할머니는 아무도 그녀에게 그렇게 친절하지 않았기 때문에 매우 행복했습니다. 감사의 표시로 그녀는 청년에게 그것을 입는 사람을 보이지 않게 하는 마법의 망토를 선물했다. 또한 노파는 공주님들이 줄 것을 마시지 말라고 명령했습니다. 청년은 그녀에게 감사하고 성으로 갔다. 청년이 도착하자 왕은 기쁨으로 그를 맞이하고 공주의 방으로 데려갔다. 청년은 문을 지키기 시작했습니다. 저녁이 되자 언니는 그에게 와인 한 잔을 제안했습니다. 가는 길에 소녀는 매우 배가 고프고 목이 말랐습니다. 그는 할머니의 말을 잊고 망설임 없이 잔을 마셨다. 곧 그는 졸려서 잠이 들었습니다. 그 청년은 밤새도록 잤고 그가 일어났을 때는 벌써 아침이었다. 그는 공주가 유리잔에 수면제를 넣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청년은 노파의 말을 기억했습니다. 저녁이 되자 막내 여동생이 그에게 와인 한 잔을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조심스러웠습니다. 청년은 잔을 들고 공주에게 감사를 표했다. 그녀가 떠났을 때 그는 근처의 꽃병에 포도주를 부었다. 밤이 되자 청년은 마법 망토를 입고 즉시 보이지 않게 되었다. 그는 조용히 공주 방으로 들어갔고 모든 공주들이 최고의 무도 회복을 입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 다음 그들은 벽으로 가서 청년이 자고 있는지 듣기 시작했습니다. 청년은 그들과 함께 놀고 부드럽게 코를 골기 시작했습니다. 소녀들이 그가 자고 있다고 확신했을 때 언니는 침대를 옮겼습니다. 같은 장소에 비밀 입구가 열렸고 공주들이 그 안으로 내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젊은이가 그들을 따라갔다. 계단이 끝났을 때 그들은 놀라운 숲에서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나무의 잎은 순금이었습니다. 청년은 그와 함께 나뭇가지 하나를 가져다가 공주들을 계속 따라갔다. 긴 여행 끝에 그들은 호수에 들렀습니다. 그곳에서 소녀들은 이미 배에서 12명의 잘생긴 왕자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공주들이 배를 탔을 때 보이지 않는 청년들도 그들 중 하나에 뛰어들었습니다. 왕자들은 그들을 강 건너편으로 옮겼고 거대하고 아름다운 성에 도착했습니다. 그것에서 아름다운 음악이 들렸다. 성에 들어가 공주들이 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밤새도록 끊임없이 춤을 추었습니다. 물론 이로 인해 신발을 사용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아침에 공주들은 배를 타고 집 옆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들은 다시 숲속을 걸어가 긴 계단을 올라 그들의 방으로 갔습니다. 청년은 12공주의 신발 수수께끼를 풀고 기뻐했습니다. 곧 왕이 청년에게 나타났습니다. 청년은 그가 본 모든 것을 그에게 말했습니다. 왕은 처음에 그를 믿지 않았지만 마술나무에서 황금 나뭇가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왕은 청년이 진실을 말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약속을 지켰습니다. 그는 청년이 12명의 공주와 결혼하도록 허용했습니다. 청년은 첫눈에 반해 막내를 택했다. 얼마 후 청년과 어린 공주는 결혼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이후로 행복하게 살았습니다.